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 2, 3번째, 123번째네. 1, 2, 3. 벌써 이 강의를 하기 시작한 지 벌써 123일이 됐네요. 박수 짝짝짝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좀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저도 막 번역하다 보면 머리에서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날 때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모두 여러분들의 그 많은 성원과 응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100년 전에 1919년도 4월 22일 날 기사인데요. 제2 황자도 걸렸다. 어디에? 스페인 독감에 걸렸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게 우리나라 왕자는 아니고요. 일본 이제 천황의 그 둘째 아들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제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배 아프고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이 당시 상황들은 좀 객관적, 내지는 이런 사실들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넣습니다. 자, 일단은 그 경과를 본 1918년도에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죠. 가을에. 그랬다가 가을에 이제 초토화됐다가 이제 겨울에 12월 들어와서 거짓말같이 사라집니다. 그랬다가 1월달 들어와서 조금 이게 나타나요. 일본은 좀 많이 나타나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좀 나타났다가 수그러드는데, 일본은 많이 나타나는데, 오사카에서 많이 매일 20명이 사망하고, 어느 주민 같은 거는 한 주민이 다 몰살합니다. 276명이. 조그만 마을인데, 물론 눈이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만 몰살하고요. 동경은 이제 장관들이 다 대신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대관들이 다 다는 아니죠. 몇 명이 이제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따지면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내지면 외무부 장관, 재정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걸립니다. 그랬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경은 계속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이렇게 순천이나 강릉도 나타납니다. 이제 호주도 좀 많이 나타나고요. 그랬다가 요거는 이제 안동현은 이제 중국 만주입니다. 만주에 있는 지금 이제 그 단동을 말하는 사마리아 쓰고, 그것도 이제 일본에서 동경에서 그 제2 황자도 걸렸다. 자, 그 왕자죠. 그러니까 그 천황의 그 둘째 아들도 걸릴 정도니까, 이러면은 그 황궁이 뚫렸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고위직들한테도 많이 걸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보호를 더 잘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귀족이니까, 그러니까 황족이니까 그랬을 텐데, 이제 그런 걸 의미합니다. 내용 간단합니다만 어쨌든 좀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순궁 전하, 이 순궁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명인데요. 이제 둘째 아들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의 아명이 순궁이야. 그래서 이제 순궁 전하라고 했고요. 얘네들은요, 그 황족에 관계된 거는 다 이 어자를 넣었어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넣어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에서 어자를 넣으면서 해석이 애매할 수가 있는데, 다 사실은 그렇게 높이느라고 하는 건데요. 참 좀 너무 과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궁 전하,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순궁 전하인데, 둘째 아들 고달팠다, 애간장 태웠다, 힘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어를 넣어서 어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유행성 감기로. 이 당시에 스페인 독감으로 걸려서 고생했다. 유행성 감기로 고생했다. 이 얘기입니다. 내용은 간단한데요.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순궁 전하가 그러니까 어자는 사실은 이제 그 높이느라고 넣었기 때문에 빼야 되거든. 빼고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다. 맘고생했다. 이런. 유행성 감기로. 육군, 6인데, 이제 이 당시는 이제, 요새는 6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6으로 썼거든요. 그냥 옛날 표기 그대로 쓴 겁니다. 육군, 해군 공군이 아니라 육군의 중앙에 있는 중앙윤회학교.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 들어서 정식 입학된 학교는 아니고, 중고등학생들이나 어쨌든 좀 유년부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중앙유년학교에 재학 중인데 어쩌를 어쩌 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높임만 돼. 그냥 일반 사람은 재학 중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재학. 어느 날까 이제 요 어자를 씁니다. 똑같이. 그러면은 재학 중인데 황족이 재학 중이니까 어재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해석을 잘못하면 애매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재학 중인, 그러니까 어는 이제는 높임말로 든 거고요. 재학 중이신데, 중이신 제2왕자, 둘째 아들이라는 얘기죠. 둘째 아들인 순궁 옹인 친왕. 이제 이름이 이제 순궁은 아명이고요. 이제 옹인 친왕을 이제 보통 부르는 칭호입니다. 이제 옹인 친왕 전하께서는 20일 오전 8시에 이류라고 하는 일요일 약자입니다. 일요일인데 일요 일까지는 귀찮으니까 일자 빼고 일요라고 한 겁니다. 일요에 왕자 어전은 말이죠. 이제 보통 우리 어전에 납시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궁궐을 말합니다. 궁궐. 그러니까 자기 사는 이제 그 거차는 곳, 궁궐로 귀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온 거죠. 일요일 날 이제 거기 기숙생활을 했다가 이제 일요일 날 온 거예요. 일요일 날 어전, 그러니까 이제 그 궁궐로 그 귀환했자 하시자. 갑자기 신열, 또 돌아올 땐 괜찮은데 갑자기 열이 확 올랐다는 얘기죠. 신열이 신열이 있어서. 자, 시는 이제 옆에서 보시니까 어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족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어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시는 유행성 감기를 유행성 감기라고 진단하였다. 이거 고열도 있고 뭐 좀 몸이 약간 좀 피곤해하고 뭐 감기 기운도 있고 독감, 그러니까 이 당시 유행병인 그 스페인 독감, 유행성 독감으로 진단했다는 겁니다. 오후 8시에 신열이 39도 3분, 그러니까 39.3도까지 올라갔다. 자, 스페인 독감의 특징은 고열이라는 거야. 지금도 우한폐렴이 있나 없나 할 때도 열 체크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열이 확 올라. 39도면 되게 높은 겁니다. 39도, 40도가 되면요, 이게 지속되면은 엔자임, 효소들이 막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사람이 몸이 완전히 그 균형이 다 깨져서 이제 위태로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열을 내려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양반에서 그렇게 따지죠. 송포라는 사람이 있나 보죠. 그냥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송포라는 사람이 부육관장,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는 직책인가 봐요. 거기까지는 조사는 못 해봤어요. 어떤 관장 이하, 뭐 이제 거기 뭐 총책임자 이하 직원들이 총동원해서 밤을 꼬박 꼬박 세워서 간호를 했더니, 간호를 열심히 한 바, 그 뒤에는 신열이 좀 가벼워진 걸로, 승문은 뭐냐면은, 이름 글을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 걸 아뢰었다. 약간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쓰는 용어인데요. 이건 승문이라는 거는 그냥 의뢰 궁궐에서 신하들의 올라온 상소나 아니면 올라가는 거를 다 승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윗사람도 알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참 한문으로 쓰면 빨리 알아듣는데 안 쓰면 이제 내용은 간단한데요. 여기서 이제 뭘 알 수가 있느냐? 그 황족인데도 걸렸다. 그러면 이 당시에 고위직도 상당히 걸렸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람이 다녔던 학교도 다 걸렸겠죠. 그러니까 기사는 안 나와 있어요. 뭐 일본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거기까지 관심 없었을 테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그 1919년도 봄, 여름에 많이 잠잠합니다. 사실. 저 북쪽 지역, 함경북도 지역은 막 나타나는데요. 그 중부나 남부 쪽에는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일본은 계속 나타난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 상황으로서 1919년도에서는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많이 스페인 독감이 사라지고요. 북부 지역, 함경북도 꼭대기 쪽은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일본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귀족들도 많이 나타난 걸로 나옵니다.
뭐 왜 그런지 모르죠. 어쨌든 그때 기록이니까요.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둘째 아들이 할 때, 곧 이듬해에도, 근데 이 사람이 해마다 알아요. 골골합니다. 그 이듬해에도 위독하신 그 순궁 전하 이렇게 나오죠. 사진까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둘째 왕자가 이제 그 이듬해도 아프고 그 전에도 아프고. 근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더 나이 들었을 때 모습입니다. 이제 군복 입었을 때 모습인데, 근데 스라의 자녀들이 없어요. 그 아기를 못 납니다. 이제 그렇다가 이제 뭐 그냥 골골하다가 가신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 일본은 왕자까지 병에 걸리더라. 그러면 기사에 나오죠. 보통 평민이 걸리면 기사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뭐, 상당히 고위직이 걸리면 기사에 나옵니다. 이 당시도 그랬다. 그리고 황실도 뚫릴 정도니까 상당히 만연됐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뭐 육군 뭐 사관학교 비슷한 건가 봐요. 여기까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전염이 돼서 그 궁궐로 전파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주중에 있고 일요일 날 집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당시 일본에서는 상류층도 안심하지 못했다. 많이 걸렸다. 지난번에 장관도 걸리고 막 그 국무총리도 걸리고 그랬잖아요. 내무 대신 뭐 어쨌든 이런 데 다 걸리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걸리고 기사에 안 나오고 일본은 많이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의 특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했습니다. 자, 4월 22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